안녕하세요. 루치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독감이 임신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고열과 두통을 동반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세 종류가 있죠. 주로 AB형이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조금씩 변하여 사람에게 유행하는데요. 매년 인구의 10에서 20% 정도가 독감에 걸려 사망하거나 호흡기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0년에서 15년마다 크게 변이를 일으켜 대유행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 대유행은 주로 A형에서만 생기며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독감은 겨울철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또는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갑자기 동반하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여 감별이 힘들지만 감기와는 달리 38도에서 41도의 고열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아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개 독감에 걸리면 잠복기는 하루에서 4일 정도이지만 평균 이틀입니다. 고열은 38도 이상의 열이 날 때를 말하는데요. 본인이 고열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독감을 의심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초기 2, 3일은 두통, 고열, 근육통, 피로감 등 심한 몸살 기운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신 증상이 호전될 때 기침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기침이 일주일 이상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럼 겨울철에 흔히 발병하는 감기와 독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감기는 라이노 바이러스 등 약 2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데요. 독감은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고 두통 및 심한 몸살을 앓는 데 비해 감기는 고열과 몸살 등 심한 증상은 드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은 고열이 나타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감기는 그렇지 않죠. 독감은 폐렴이랑 합병증이 잘 생기고 치료약이 있으며 그리고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감기는 합병증이 드물고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처럼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고생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감에 걸렸다는 진단을 먼저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련된 약 50%에서만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독감이 의심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신속 항원 검사법이 있는데요. 검사 방법은 모관의 인후에서 분비물을 채취한 인후 도말 검체를 이용하여 10분에서 15분 내에 확인하는 편리하고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법은 진단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예민도가 60에서 80%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음성이라도 독감이 의심된다면 확진 검사를 해야 하며 확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진검사법으로 바이러스 배양 또는 유전자 정폭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후두 도말법, 비인도 세척물 또는 객담으로 검사하게 되죠. 독감에 걸리면 무서운 합병증으로 인해 고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 또는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으로 인플루엔자 폐렴 또는 세균성 폐렴 등 2차적인 폐렴이 생기는 것이죠. 합병증이 잘 생기는 유형군은 65세 노인, 2세 미만의 소아, 임신부입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노인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는 노인에서는 면역이 급격히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아도 클롭, 급성 부비동력, 급성 중이염과 같은 상부 호흡기 합병증이 빈번하고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이 세균 폐렴으로 진행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임신부가 독감에 감염되면 심박수, 심박출량 또는 산소 소비량 증가, 폐활량 감소, 면역기능 변화 등으로 인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죠. 비임신부에 비하여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4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고열에 노출되면 폐하의 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그럼 독감은 언제 유행할까요?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계절 유행은 주로 겨울철입니다. 북반구 국가는 주로 10월부터 4월 사이에 유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11월에서 1월철까지 유행하다가 다음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죠. 그러면 독감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염되고 전염시키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독감은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랑 재채기에서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파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악수 등의 직접 접촉이나 어류, 친구 등의 환경을 매개로 하여 감염될 수 있고 90cm 이내 거리에서 공기 감염으로도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전염성이 있는 기간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증상이 시작되는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 4일에서 5일 동안은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의 시작은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 3일에서 7일 후까지 전염력이 있고 소아와 면역 저하, 예를 들면 암 환자나 만성 폐질환의 경우는 증상 시작부터 일주일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전염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감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은 감기와 달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일단 독감으로 진단받으면 첫째로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는 M2 억제제와 유라미니다제 억제제로 분류하는데요. M2 억제제는 A형 인플루엔자만 주로 사용하고 유라미니다제 억제제에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이 있는데 A형 및 B형 인플루엔자 둘 다 효과적입니다. 두 제제 모두 증상이 시작되고 48시간 이내에 투약해야 인플루엔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알고 있는 타미플루는 독감 치료제로 가장 잘 알려진 약이죠. 이 타미플루는 1세 이상 연령에서 사용 가능하며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용자의 약 10%는 오심과 구토를 경험하는데요. 이때 음식하고 복용하면 이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의 단점은 계절 인플루엔자 A형의 내성이 많으며 이때는 리렌자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독감 치료제로 리렌자를 사용하는데요. 리렌자는 주로 타미플루의 내성이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 A형에 사용하는 흡입제제 독감 치료제이죠. 이 약은 7세 이상 연령층에게 정상 시작 48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7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감에 걸렸다면 감기와 비슷한 여러 불편한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증상에 대한 치료는 감기 치료와 유사합니다. 만약 두통, 근육통 및 발열이 심하면 아스토아미노펜 같은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죠. 기침은 일반적으로 자연 호전되어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침이 심하면 코데인 등 기침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안전과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감에 걸려 인플루엔자 폐렴에서 세균성 폐렴으로 진행된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감염병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2주가 지나야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체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요. 우리나라 독감 유행 시기가 11월에서 4월까지이므로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접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끝으로 임신부에게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여 질문하는 독감에 대한 내용은 임신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임신 초기에 독감에 걸리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태아에게 해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합병증이 발생하는 고위험군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임신부가 독감에 감염되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위험성이 증가하며 이 임신부에 비하여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4배 이상 증가하죠.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태아에게 부작용이 없으며 임신 주소와 상관없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는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부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도 면역력이 생기므로 임신부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태아에게 지장이 없고 타미플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부가 독감에 걸리게 되면 고열로 태아의 신경계 결손이랑 병을 일으키게 되고 유산, 조산, 사산, 조기진통,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라도 독감에 걸리면 반드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감은 태아나 임신부에게 고열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등 나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호기 감염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하기 최소 2주 전인 10월 중순경 예방접종을 하여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독감에 걸렸다면 48시간 이내에 진단을 받아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야 하고요. 또한 충분한 휴식과 정상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를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